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회나 병원을 통한 집단 감염 그리고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이 늘어나면서인데요.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집단 감염과 또 해외 유입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총 9,887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 밤 동안의 주요 내용들 또 현재까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구윤진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신규 환자가 100명이 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1명 추가됐습니다. 잠시 두 자릿수로 떨어지는 듯 했지만 이틀 연속 100명 안팎을 보인 건데요.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9,887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격리 해제된 사람은 159명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5,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저녁 4명 늘어 모두 169명이 됐습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까지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생전에 기저질환을 앓았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들은 평균 3개의 기저질환을 앓았는데 질환별로는 고혈압이 66%로 가장 많았고 당뇨, 치매, 호흡기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수도권 환자가 전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역별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수도권에선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23명으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 수는 최소 1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 감염자가 나온 이 병원의 8층 병동은 코호트 격리 조치됐고 오는 5일까지 병원 전체가 폐쇄됩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입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2,5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병원 확진자가 경기도를 넘어 인천, 강원,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광역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달 24일과 22일 이 병원에 입원한 모친을 간병하던 인천의 세 자매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 확진을 받은 여성의 남편도 감염됐습니다. 이어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9살 어린이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보건당국은 이 어린이가 성모병원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은 어제 38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에서 금천구 콜센터로 이어진 감염 사례가 추가됐는데요. 양천구 신정 6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성은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근무한 금천구 콜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에서도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5명 추가됐습니다. 네. 해외 입국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 동안의 자가격리 의무가 부과됐는데 이번 조치로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좀 잡힐 수 있을까요? 네, 어제 하루 공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는 그제보다 8명 줄어든 7명으로 한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데요. 현재까지 누적 해외 유입 사례는 560건으로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하루 평균 7,000명 정도의 입국자가 들어오고 있는 데다 해외 교민들도 전세기를 타고 오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 이 해외 유입 비중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검역을 통과한 우리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에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도 정부가 준비한 임시시설에서 2주간 격리됩니다. 진단검사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지만 생활비나 격리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격리 수칙을 어기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나 손해배상 소송 청구, 강제 추방 등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신청 접수를 받은 지 이틀 만에 2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제 40대 1인 가구가 33만 원을, 50대 5인 가구가 55만 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이틀 만에도 지급이 가능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긴급생활비를 신청한 인원은 9만 명이 넘고 또 찾아가는 접수는 125건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지원금 선택은 모바일 상품권보다 선불카드 선택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구균진입니다. 네, 구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현황들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서효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해외 소식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거부 대상이 되면 최근 2주 이내에 해당 지역에 방문했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일본은 우리나라 대구와 청도 등 일부 지역만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었는데 이번 조치로 대상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이 조치는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대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처럼 일본 역시 전 세계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사람 모두에게 자택이나 호텔 등 출입국 관리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간 머무르도록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가 이번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외교부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한국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거부를 결정한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측은 지난달 29일 외교 경로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해 왔다면서 당시 일본 측의 통보 때에도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총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국내에서 이제 총선 이슈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재외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먼 이야기라고요.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번 총선에 재외 국민 등록 유권자는 절반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51개국 86개 재외 공관, 110개 투표소의 재외 선거 사무가 모두 중지됐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주 우한 총영사관을 비롯해서 미국 주 뉴욕 총영사관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독일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 영국 대사관, 주 프랑스 대사관 등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로써 투표에 참여하게 된 유권자도 전체 17만 1천여 명 가운데 53.2%, 9만 1,400여 명대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오자 미주와 대양주, 또 일본, 유럽, 아시아 등이 참여한 재외국민 유권자 연대는 성명을 통해서 우편과 인터넷 투표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코로나19로 투표를 못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투표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노 보트, 노 저스티스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와 재외 국민의 거소 투표를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상으로 거소투표 등을 임의로 진행할 수도 없고 또 투표를 강행하면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네. 반쪽짜리 투표지만 이번 투표는 전 세계 66개국 96개 투표소에서 오는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제외투표소를 방문하는 제외국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영사관들이 이렇게 운영을 중단한 걸 보면 미국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기준 집계를 보면요. 미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로 미국 확진자 수는 지금 20만 3,600여 명, 사망자는 4,470여 명 수준입니다. CNN 집계는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 기준 확진자가 20만 5천여 명대를 보이고 있고 사망자는 4,500여 명 수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한 건 지난 1월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1일 만으로 지금 진원지인 중국 확진자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네. 감염자가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되기까지 5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전체 사망자도 4천 명을 넘어서 중국 사망자 수를 초월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5일 만에 지금 확진자 수가 2배로 껑충 뛴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놨다고요? 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미국의 진단검사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 PBS 기자가 미국 국민 1인당 검사 건수는 언제 한국만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단순 검사 횟수가 아닌 인구 비율에 따른 횟수로 따지면 한국이 미국보다 검사를 5배나 많이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쾌한 질문 대신 성과를 축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I know South Korea better than anybody. It's a very tight. Do you know how many people are in Seoul? Do you know how big the city of Seoul is? 38 million people. That's bigger than anything we have. 38 million people, all tightly wound together. 한국의 높은 인구 밀도가 대규모 검사를 용이하게 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외신들은 일제히 팩트체크에 나서 잘못된 수치가 인용됐음을 보도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0만 명도 안 되는 서울의 인구수를 잘못 말한 데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와 착각했을 가능성과 위키피디아에서 38m로 표기되어 있는 서울의 해발 고도를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일 화제성 발언을 쏟아내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스크 착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인들에게 마스크 대신 스카프 착용을 제안했습니다. A lot of people have scarves. Scarf would be very good. Use a scarf if you want, rather than going out and getting a mask or whatever. We're making millions and millions of masks, but we want them to go to the hospitals. 뉴욕타임즈는 미국은 여전히 진단키트와 검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암묵적인 시인으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능한 많은 진단키트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BS 안미연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미국의 검사 성과를 강조하면서 마스크 대신에 스카프 착용을 권고했는데요.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이던 미 당국이 이제 착용 권고 쪽으로 궤도 수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경제가 멈춰서 있는 걸 보기 괴롭다면서 오는 4월 12일 부활절까지는 검토해왔던 경제활동 재개도 결국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의료 장비 부족을 넘어서 이제 미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업무 과중을 견디지 못한 의료진들이 그만두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미국이 코로나19에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두고도 두 가지 세계로 나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상황이 심각한 미국 뉴욕 3분의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사망자가 폭등하면서 냉동트럭 80여 대를 동원해서 사망자를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와 사망자 숫자 추이를 보면 그냥 열차가 아니라 고속 열차가 미국을 향해 돌진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반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만큼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국민 다수가 지금 마스크 착용을 이미 시작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 중인 마스크들이 병원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면서 당분간 스카프로 가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방금 보셨던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미국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공화당원 90%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원 중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는다고 답한 경우는 고작 14%에 그쳤는데요.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도 지금 극과 극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을 인용할 때는 좀 정확한 수치라도 팩트 체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미국과 유럽에서 유입되고 있는 확진자가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인데 어제 신규 확진자 중에서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먼저 최근 2주간 국내에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는요, 전체의 3분의 1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지금 총 9,887명, 이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는 560명으로 전체의 5.9% 수준입니다. 5.6%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제 해외에서 유입된 신규 확진자는 36명이었는데 공항에 검역된 사례가 7명, 이후 지역사회에서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요. 미주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14명은 유럽, 4명은 중국 외 아시아 국가에서 들어왔습니다. 입국자 수는 1월 초 일주일간 90만 명을 보이다가 지난주에는 5만 5천 명 정도로 94%가 감소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지금 단순 입국 목적의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14일간 시설 격리를 하기 때문에 단기 체류 입국도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대로 해외 입국자 수가 점차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적지는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소식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총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앞서서 재외국민 투표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네, 방역당국은 우선 총선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자들에 대해서 모두 발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열이 있거나 증상이 확인되면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해서 별도 임시 기표소로 이동하게 되고요. 투표 과정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게 됩니다. 또 투표소와 개표소의 체온과 손 소독제는 당연히 비치하고요. 기표대와 기표 용구 등은 하나씩 다 소독해서 감염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또 줄을 설 때도 투표자들 간에 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수칙을 만들어서 곧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국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게 중요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만 지금 사태가 사태인 만큼 투표소에 가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확실한 수칙과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 종교계에서는 부활절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요. 네,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국내 기독교 최대의 절기로 꼽히는 부활절 관련 집회가 원래대로라면 이달 12일 진행될 예정인데 코로나19 확산 탓에 속속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주교구는 이번 주말인 5일 주님 순환 성지 주일부터 부활절인 12일 주님 부활 대축일까지의 모든 미사 등 전례를 교구청 소성당에서 교구장 주교의 주례로 일단은 올리고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선 다른 교구들도 잇따라 동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개신교에서는 국내 최대 신도수를 보유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활절 전날인 11일까지 우선 예배 방식을 온라인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부활절 직전 주일인 5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학과 함께 원래 대부분의 종교계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개학에 앞서 한 번 더 미뤄지면서 온라인 집회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요. 부활절 온라인 집회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추가로 나온 소식이 있는데 교육계가 이 온라인 개학에 지금 분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협의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왔다면서요. 네, 온라인 개학인 오는 9일 첫날부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스마트폰 등에서 요금 걱정 없이 이제 EBS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T, KT, LG U+, 이렇게 통신 3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EBS를 비롯한 주요 교육 사이트를 데이터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전면적인 온라인 개학 실시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주로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추가 데이터 요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데이터 무상 제공은 다음 달 말까지 EBS 사이트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복지시설들 휴관도 추가로 연장이 됐다고요? 네, 어제 정부는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운영 재개를 권고하는 시점까지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운영 재개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면서 정확한 재개 시점을 정하진 않았는데요. 원래 기존 휴관 예정 기간은 오는 5일까지였습니다. 다만 복지시설 휴관 기간에도 긴급 돌봄 서비스는 계속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원래 잡았었던 기간이 이번 주말까지인데 여전히 확산세가 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라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또 야속하게 날씨는 봄이 됐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국민들의 지금 피로감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날씨까지 좋다 보니 주말에 나들이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군요. 네, 대표적으로 제주의 대표적인 봄꽃 명소인 서귀포시 유채꽃밭이 당초 원래 계획보다 한 달 일찍 갈아엎어집니다. 원래 제주도 유채꽃 축제에는 연간 16만 명의 관광객들이 모여드는데 올해 축제는 취소됐지만 지금 꽃이 피고 있어서 꽃을 보러 모여드는 관광객들이 대다수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벚꽃 개화 시기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도 오는 4일부터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과 또 이달 11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이 24시간 폐쇄되고요. 4개 주차장 6개 진출입구에 차단시설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잠실 석천호수 같은 경우에도 폐쇄가 결정이 됐잖아요. 예, 올해는 지금 이 상황이 좀 상황인 만큼 봄꽃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좀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서효선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나왔고요. 수도권 확진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려스러운데요. 네,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틀 새에 좀 확진자 숫자가 이전보다는 좀 수치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일부 병원에서 집단 감염들 그리고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들 이런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도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국내 대표 대형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병원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당분간은 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 내에서도 그 입원 환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별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 그 미처 선별이 되지 않은 환자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런 병원에서 감염들을 보면요. 입원 당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별 진료소에서 굳이 뭐 검사를 따로 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입원 후에 즉 잠복기 상황에서 입원을 해서 증상이 며칠 있다 나타나서 또 퍼진 사례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뭐 이게 참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일단은 입원할 때는 1인실에 무조건 입원시킵니다. 1인실로. 여유가 있다면. 예. 그리고 이제 관찰을 잠복기를 고려해서 뭐 최소한 일주일 정도 네네. 관찰한 이후에 이제 다인실로 가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 PCR 검사 네. 그것을 시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런 병원 내에서 그 예상하지 않았던 감염들을 막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에 대해서 다 검사하는 병원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병원 감염 사례를 좀 미리 방지를 그렇습니다. 해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이렇게 수도권 병원 감염 사례가 계속되면서 점점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게 됐는데요. 관련 리포트부터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확진 환자는 지난달 26일 소아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9살 여자아이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내원한 건 아니었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돼 진단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아산병원은 즉각 환자 동선에 포함된 응급실과 신관 13층의 일부 병동을 폐쇄했습니다. 또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52명, 같은 병동 내 환아 43명과 보호자 등 5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단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산병원과 보건당국은 환아 43명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의료진 52명은 2주간 근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주로 입원실에서의 노출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또 입원 환자의 같은 환자 또 보호자 의료진에 대해서는 전수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환자가 들렀던 의정부 성모병원은 병원을 자진 폐쇄하고 외래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선 지난달 19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환자와 의료진 등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의료진과 직원, 입원 환자와 보호자 등 2,4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는 3일까지 계속됩니다. 병원 운영 재개 여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병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TBS 김종민입니다. 네, 이렇게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또 코호트 격리까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시민들이 병원 이용하는 걸 더 꺼리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만을 놓고 보면은 시민들이 받는 충격이 클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시민들도 자세한 내용을 갖다 뉴스를 접하고 나서는 그렇게 또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 아동 환자가 소아 환자가 입원하게 됐었던 과정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왔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음성이었던 걸 확인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여태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은 500명 정도를 갖다 검사했는데 전부 음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병원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현재도 위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를 병행하는 게 아니라 응급실이 되었든 병동이 되었든 셧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조처 자체는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안감과 동시에 또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을 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미 대부분의 시민들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거나 입원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병원 이용을 대부분 안 하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병원 이용이 더 줄어들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가 하면 지금 그 미국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역시도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뭐 거의 2만 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갑자기 그 감염자 수가 많아지고 확산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전역에서 검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자 한 명 발생할 때부터 시작해서 뭐 진단 시약 키트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냈고 네. 그다음에 환자 31번 나왔을 때 전방위적인 어떤 그 전수조사라든가 역학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빨리 환자를 진단해낸 것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초반에 하루에 그 검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자체가 우리보다 몇십 분의 1밖에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 진단할 수 있는 역량들이 쌓아지니까 각 주별로 굉장히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일단 희망적인 거는 전체적으로는 다른 유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한 일주 정도 지나면서 정점을 달하다가 또 이제 하락세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뭐 프랑스, 독일. 근데 가장 최근 3일, 4일 통계를 보면요. 하루 확진자 숫자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1, 2주 정도 우리가 이제 나오면서 항상 1, 2주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한 1, 2주 정도가 또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럽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 미국 상황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신데 미국 내의 그 전염 속도 자체가 빨라졌다기보다는 이제 그 진단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감염자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네. 거죠. 특히나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는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LA에 지금 이동 제한 명령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민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LA에 계시는 교민 한 분과 화상 연결을 해서 현지 상황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홍희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괜찮으시죠? 저는 조심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LA 현지에서 코로나19 체감이 어느 정도죠? 사실 지금 이제 방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이런 우려나 걱정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셧다운이 돼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업소들도 많이 문을 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해고, 실직 문제가 좀 더 크고 그걸로 인한 그런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직자가 굉장히 많아졌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LA나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이런 물가가 높은 곳들은 더 그런 게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뭐 한국같이 이런 전세 제도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여기는 대부분 아파트를 이제 뭐 월세 개념으로 렌트를 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직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어떤 그 주거의 문제에 직결이 되다 보니 더욱더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LA는 이동 제한령을 내린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외출을 네네. 전혀 할 수가 없나요?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게 이동 제한 명령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게 세이브 앳 홈이라고 해서 웬만하면 집에 있어라라는 의미이지 아예 바깥을 나가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마켓이라던가 산책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바깥에 자유롭게 나가기는 나가는데 이제 뭐 주요 업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재택근무로 돌리고 계시고 네. 마켓이라던가 뭐 언론사 이런 주요 업소들은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마켓이라던가 언론사라던가 이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내에서 저희가 소식을 듣기로는 휴지 같은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심각하다던데 실제로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재기 부분은 지금은 좀 많이 한풀 꺾인 상황이긴 한데요. 네. 처음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마켓에 휴지랑 뭐 달걀 이런 것들을 사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됐었고, 근데 지금은 뭐 마켓이 처음 문 여는 시기인 뭐 완전 오전 아침 시간대에 가면은 휴지나 뭐 웬만한 물품들은 다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홍희정 씨도 생필품은 크게 문제 없이 잘 구입을 하고 계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물티슈 이런 거는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애를 먹었는데 네. 저도 이제 아침 일찍 마켓에 가서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물티슈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듣기로는 특히 다른 물건보다도 그렇게 휴지 사기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네, 그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휴지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휴지 품귀 현상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휴지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데를 아예 사겠다 이렇게 아예 집중을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비데를 사용하는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아서 네. 다들 웬만하면은 휴지를 사용하는데 이제 휴지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비데를 사용하지 않는 미국 사람들도 이제 비데에 눈을 돌리면서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비대 기업들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묘하게 또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도 생겼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네. 다른 점이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평소에 잘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렇죠. 코로나19 상황이 미국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을 포함해서 아시안들 정도만 이제 마스크를 썼고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도 많았지만 네. 지금은 그래도 아시안들은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비아시안들은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2주 전보다는 쓰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마켓을 가면 마스크 쓰는 사람을 거의 보기가 어렵기는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뭐 아시안들에 대한 편견이라던가 마스크를 쓰면 괜히 저 사람이 감염자가 아닐까 뭐 이런 시선들 때문에 더더욱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서로 눈치 보면서 잘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네, 맞아요. 여기 예를 들면 한인마켓들, 그러니까 한인들만 가는 한인마켓은 들어가면은 마스크를 안 쓰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한인마켓이 아닌 일반 예를 들면 뭐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일반 마켓을 가면 거의 대부분이 비아시안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마스크를 쓰고 가면 쟤 무슨 감염자 아니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그래도 확진자가 많이 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시선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마스크 대신에 스카프를 사용해도 오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얼마 맞습니다. 전에 네. 그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첫 미성년자가 우리 한국인이라는 소식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또 더 안타까웠던 네. 지점은 의료보험이 없어서 제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LA에 특히 우리 교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병원 네. 진료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견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것조차도 원래는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 비용이 드는데 그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검사를 받으려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주 정부나 여러 군데에서 검사는 무료로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검사를 자유롭게 받기 시작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확진자 많이 발견이 된 건데
검사를 받아서 내가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미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한국처럼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엄두를 내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병원을 가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가족분들 그리고 홍희정 씨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께 안부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짧은 당부의 말씀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또 스트레스도 많고 또 실직하신 분들 마음앓이 많이 하실 텐데 아무쪼록 이 사태가 빨리 좀 사그라들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또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이 상황이 빨리 좀 종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A 현지에 있는 홍희정 씨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코로나19 사태의 대응 방식이 초반과는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이었던 초기 태도와는 다르게 제가 조금 전에 홍희정 씨와의 인터뷰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마스크 대신 스카프를 써라 뭐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이렇게 스카프를 두르는 것도 효과가 있나요? 일단 뭐 의학적으로 봤을 때 마스크 중에서도 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입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KF80, 94, 99 그리고 병원에서 쓰는 덴탈 마스크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입자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면 마스크 그리고 지금 말씀한 스카프 이런 것들은 이제 입자를 막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물리적으로 비말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데는 물리적인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효과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진짜 스카프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마스크 부족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러한 사실의 반증이겠죠. 네. 예, 스카프의 효능은 뭐 아무것도 안 두르는 것보다는 낫다. 예,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명기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코로나19 같은 감염 질환이 계속될 경우에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도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뉴스를 갖다 보고 나서 어떤 감정이 드냐를 갖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는 불안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가 조금씩 더 이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분노, 불안이라고 표시한 분들이 줄어들고 분노라고 표시한 분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불안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마 검사상의 문항상에 있어서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갖다 하나 선택하라 하면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또 분노는 불안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불안한 거를 갖다 분노로 감정이 옮겨가게 돼요. 또 마지막으로 이 검사 방법에는 약간의 또 우리가 반영이 되는 게 네. 어떤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사망하는 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불안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네. 뉴스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특정 사람, 특정 집단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만약에 감염이 확산이 됐다. 그러면 네. 그때는 분노가 늘어나게 되지요. 예. 그런 다음에 만약에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자가격리를 안 한다. 그럼 그 뉴스를 접하게 되면 분노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가 위반자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한 뉴스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그 뉴스의 소재에 따라서 분노의 감정이라고 표시한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예. 어떤 감염병 상황으로 인한 사람들의 감정 역시도 그 뉴스나 언론을 통한 프레임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노의 감정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을 만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유학생 포비아라든가 아시아 인종차별, 뭐 신천지 교인 차별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게 되면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또 불안해지지만 하나의 그 심리적 기제로는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누구만 아니면은 진정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정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또 분노는 불안을 부르고 불안은 분노를 부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합리적인 감정의 표현은 우리가 자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개나 고양이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네, 이거 초반에 홍콩에서 그 여성이 확진자가 반려묘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데리고 다녔었는데 그 고양이에게서도 양성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뭐 그 말고도 뭐 벨기에라든가 뭐 중국 이런 데서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그런 그 동물들이 특별한 증상은 현재까지는 보고되지는 않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 개나 고양이는 감염은 될 수 있으나 증상이 발현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서 동물로는 그럼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감염이 전파가 될 수도 있습니까? 네,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예. 현재까지는 그런 보고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강아지나 그다음에 고양이가 감염이 되었다면 대개는 증상이 있어야 되고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뭐 그 증상이 있다는 보고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감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도 많이 줄어드셨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오프라인 만남에 대한 갈증이 점점 심해지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전부 자기를 척도로 세상을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재밌는 생활을 굉장히 즐겨서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분은 사실은 전체로 따지면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를 세상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의미에서 나를 조금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또 2, 3주 정도는 우리가 또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생활 수칙 간단하게 마무리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면역력이란 말은 사실 의학용에는 없습니다. 면역을 강화시킨다는 표현은 있는데요. 사실 뭐 또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 치료제나 백신도 없는 상태인데 평상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언론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보도를 할 때 너무 좀 무섭고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피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최명기 선생님도 답변을 하셨듯이 어떤 언론의 프레임 짓기가 우리 국민들의 맞습니다. 전반적인 정서와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 또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